네, 용신격국론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길시인의 성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은 이룰 성자죠. 즉 성격이라는 말은 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파격은 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흔히 성격은 한 글자로 성이라고 말하고 파격은 한 글자로는 패, 앞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사길신, 즉 관제인식, 사길신의 순용과 역용을 설명했는데 사길신을 순용하고 있다거나 사흉신, 살상인겁의 사흉신을 역용하고 있다면 성격이 된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파격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격은 성, 즉 이루어졌다는 뜻이니 길하고, 파격은 파, 깨어질 파자죠. 격이 깨어졌으니 흉한 것입니다. 성패는 사주 원국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운에서의 성패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성패를 보기 위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원국이 성격이 되었더라도 운에서 파격이 될 수도 있고, 원국에서는 파격이더라도 운에서 성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성격과 파격은 용신과 상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관격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은 길신이니까 우선 부해줘야죠. 즉 도와준다. 정관을 도와주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이 정관을 도와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생관 해가지고 성격이 되죠. 격국의 용어는 이런 경우를 정관용재다, 정관이 재성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식상으로부터 정관격을 보호하는 인성이 있으면은 요거 식상을 극해가지고 정관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또 성격이 되는데, 이거를 정관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자는 찰패자죠. 정관이 인성을 차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관격의 재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용신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격국이 됩니다. 단 이제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성과 인수가 서로 극하는 관계니까 위치적으로 재성과 인수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극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도 재관을 감당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제대로 성격이 됩니다. 만약에 정관격에 상신이 되는 재성이나 인성이 없이 정관만 달랑 혼자 있다면은 보좌를 받지 못하는 외로운 관, 즉 고관무보라 그러죠. 고관무보. 고관이라는 건 우리가 고독하다 그러죠. 외로운 관이죠. 외로운 관. 고관. 외로운 관이 무보. 보좌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고관무보. 이렇게 하면은 파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발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에서 상신이 없으니까 운에서 파격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격의 경우는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길신이니까 식상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부해주는 거. 식상이 있으면은 도와주니까. 이럴 때 상관은 흉신이지만 제격에서는 길신인 재성을 살리는 그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신이 되는 거죠. 제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봐서 성격이 되는 거는 내가 돈을 버는데 그런 재주와 역량도 갖추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를 재용식상이라 그럽니다. 제가 식상을 용신으로 상신으로 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재용식상하고 이제 식상생재
이거를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왕이면은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학문은 용어의 정의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재용식상은 재용식상 요거는 재성이 용신이고 식상이 상신인 경우죠. 반면에 식상생재는 어떻습니까? 식상생재는 식상이 상신이고 식상이 용신이고 재성이 상신인 경우 이럴 때를 이제 그 식상생재라고 하니까 다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대세운의 성패를 판단할 때는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만 헷갈리지 않고 판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격에는 재성을 보호하는 정관이 있으면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이 있으면은 정관이 있으면 비견겁재가 재성을 극할 때 정관이 못 극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관이 비겁으로부터 재성을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제격의 정관이 상신인 사주는 재생관 또는 재용정관 또는 뭐 제왕생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경우에 그 재성과 정관이 모두 일간의 힘을 빼어야 쓸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하면은 형태는 제왕생관이라고 하더라도 박격이 됩니다. 일간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격은 일간이 능동적으로 힘을 빼서 쓰는 성분이기 때문에 일간에게 힘을 보태는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 됩니다. 재성에 그냥 인성이 있어도 인성이 일간을 살리고 일간이 힘을 받아서 재성을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형태를 제격패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차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수격은 어떻습니까? 인수격. 인수격은 인성을 살려주는 관사를 보면 성격이 되겠죠. 정관이 인성을 살리면은 인수용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칠살이 인성을 살리면은 인수용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용신인 인성의 생조를 받아서 강해진 일간을 설계하는 그런 이 식상이 있어도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용식상이라 그럽니다. 인수격이 식상을 상신으로 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인수격이 비겁을 봐가지고 재성이 있어도 인수격이 비겁을 봐가지고 재성으로부터 이제 인성을 보호하는 구조 이런 거를 이제 인수용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수용겁, 인수가 비견겁재를 상신으로 쓴다 이런 뜻이죠. 식신격의 경우에는 식신을 도와주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겠죠? 요거 부해 주는 거니까. 겁재는 특히 흉신이지만은 식신격에서는 이 식신격은 일간의 힘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일간을 대신해서 설기를 감당해 주는 역할을 해서 좋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을 인성의 극으로부터 지켜주는 재성, 그죠? 재성은 인성을 극해서 길신 식신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신생재격이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격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식신은 칠사를 보면은 식신이 칠사를 보게 되면은 식신이 칠사를 이렇게 제압하는 흉신인 칠사를 제거하는 공을 세워서 성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식신대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신이 요거는 띠대자예요. 띠를 우리가 띠라는 건 머리에 두르는 거잖아요. 그죠? 식신이 칠사를 두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모든 게 잘 살펴보면은 그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오행도에서 나온 요 십성의 상생상극도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사흉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